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둔다. 고독, 즉 홀로 있는 곳의 적막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회에 나가서도 어느 정도 고독의 습관을 가지라고 권하고 싶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곧바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타인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용납하는 습관을 익히기 위해서는 무심한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완전히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수 있어서 세상에 대해 완전히 객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그러면 타인들과 너무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으로써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거나 상처를 받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세상은 장작불에 비유할 수도 있다. 현명한 사람은 불을 쬐 때 적절한 거리를 두고 쬐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가깝게 불을 쬐이다. 화상을 입은 다음에야 고독이라는 차가운 것으로 도망쳐 손이 탔다고 한탄한다. 사람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에서부터 생긴다. 세상엔 어디에나 모든 것에 파리떼같이 달려들어 아무 곳에나 들러붙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무료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거나 자신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 즉 감정, 자존감, 즐거움, 만족감 등을 채우기 위함이다. 그러나 스스로 정신적인 따뜻함을 충분히 지닌 사람은 굳이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 스스로 사색하는 지적인 사람은 오히려 홀로 있는 생활을 통해 이점을 얻는다. 모든 관계에는 억지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불편함 등 여러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점들은 큰 가치가 있다. 관계를 맺는 것은 때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내게 손해 입힐 수 있는 사람과도 접촉하는 것이므로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덜 사교적인 사람은 굳이 관계를 잘 맺기 위한 능력을 얻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것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니 이것만으로도 스스로 큰 복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고뇌와 불행은 관계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지식을 얻으려 할 뿐 통찰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나이를 불문하고 온갖 부류의 사람들은 대체로 지식을 얻으려 하지 통찰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온갖 경제, 부동산, 과학, 사회, 정치 등등 온갖 책에 관한 모든 지식을 얻는 것을 명예로 삼는다. 그들은 그 지식이 통찰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많이 아는 사람들의 엄청난 박식함을 볼 때마다 나는 이따금 이렇게 중얼거린다. 저렇게도 읽은 책이 많은데 생각은 왜 그렇게도 지엽적일까?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낫다. 건강은 외적인 어떤 것보다 훨씬 중요하므로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완벽한 건강과 조화로운 신체에서 비롯되는 차분하고 낙천적인 기질, 올바른 분별력, 온건한 의지, 그리고 정의로운 양심, 이런 것은 어떠한 지위나 물질로도 대신할 수 없는 최고의 장점이다. 아는 만큼만 볼 수 있다. 아무도 지식을 넘어서는 볼 수 없다. 누구나 자신의 지적 수준에 따라서만 타인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지적 수준이 매우 저급하다면 어떤 현인의 지혜도 소기의 경읽기가 된다. 장님에게는 색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저급한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은 더 높은 정신적 재능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무릇 뛰어난 정신이란 그것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법이다. 유쾌한 마음이 생기려면 매사 긍정적이어야 한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즐거움이 마음에 찾아오면 그 순간을 즐겨야 한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은 아무한테나 찾아오지 않는다. 사람들은 만족할 이유가 있나 없나를 따져보면서 기분 좋음을 얻으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어떤 상황이건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 노력하고 그 결과물로 유쾌함이 따라오는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겐 무조건적으로 유쾌함이 따라오며 직접적인 이득이 된다. 긍정성과 유쾌함은 행복의 주인과 같다. 직접적으로 현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밖에 없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란 자신을 이루고 있는 것, 언제나 함께하며 따라다니는 것, 아무도 줄 수도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찾았다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 중요한 것을 모르고 취업적인 부분에 시간 할애를 많이 한다. 외적인 빈곤함은 내적인 빈곤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람은 자신의 궁핍을 극복해낸 후에도 여전히 궁핍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처럼 곧 다시 불행함을 느낀다. 그건 바로 내면의 공허함과 의식의 빈약함, 정신의 빈곤함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게 된다. 결국 유상종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외적인 자극을 통해 내적인 만족을 획득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봐야 소용없다. 내적으로 궁핍한 것이 결국 외적인 궁핍도 초래하는 것이다. 세상엔 불필요한 것이 너무 많다. 책을 읽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의 사고와 상상력으로 커다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사교나 연극, 여행이나 오락을 계속 즐기면서도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고통스러워한다. 선하고 온화하며 부드러운 인격을 지닌 사람은 궁핍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알지만, 탐욕스럽고 시기심이 많으며 악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할 줄 모른다. 비범하고 정신적으로 탁월한 인격을 한결같이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향락의 대부분이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우며 성가신 것일 뿐이다. 내면이 풍요로운 타인과의 관계를 떠나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만족을 누릴 줄 알기 때문에 타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 이상의 희생을 굳이 치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부정하면서까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지극히 관계지향적이며 수동적이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둔다. 고독, 즉 홀로 있는 것의 적막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회에 나가서도 어느 정도 고독의 습관을 가지라고 권하고 싶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곧바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타인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용납하는 습관을 익히기 위해서는 무심한 태도를 갖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한편으론 완전히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수 있어서 세상에 대해 완전히 객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그러면 타인들과 너무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으로써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거나 상처를 받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세상은 장작불에 비유할 수도 있다. 현명한 사람은 불을 쬐을 때 적절한 거리를 두고 쬐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가깝게 불을 쬐이다. 화상을 입은 다음에야 고독이라는 차가운 것으로 도망쳐 손이 탔다고 한탄한다. 사람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에서부터 생긴다. 세상엔 어디에나 모든 것에 파리떼같이 달려들어 아무 곳에나 들러붙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무료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거나 자신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 즉 감정, 자존감, 즐거움, 만족감 등을 채우기 위함이다. 그러나 스스로 정신적인 따뜻함을 충분히 지닌 사람은 굳이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 스스로 사색하는 지적인 사람은 오히려 홀로 있는 생활을 통해 이점을 얻는다. 모든 관계에는 억지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불편함 등 여러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점들은 큰 가치가 있다. 관계를 맺는 것은 때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내게 손해 입힐 수 있는 사람과도 접촉하는 것이므로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덜 사교적인 사람은 굳이 관계를 잘 맺기 위한 능력을 얻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것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니 이것만으로도 스스로 큰 복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고뇌와 불행은 관계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지식을 얻으려 할 뿐 통찰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나이를 불문하고 온갖 부류의 사람들은 대체로 지식을 얻으려 하지 통찰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온갖 경제, 부동산, 과학, 사회, 정치 등등 온갖 책에 관한 모든 지식을 얻는 것을 명예로 삼는다. 그들은 그 지식이 통찰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많이 아는 사람들의 엄청난 박식함을 볼 때마다 나는 이따금 이렇게 중얼거린다. 저렇게도 읽은 책이 많은데 생각은 왜 그렇게도 지엽적일까?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낫다. 건강은 외적인 어떤 것보다 훨씬 중요하므로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완벽한 건강과 조화로운 신체에서 비롯되는 차분하고 낙천적인 기질, 올바른 분별력, 온건한 의지, 그리고 정의로운 양심, 이런 것은 어떠한 지위나 물질로도 대신할 수 없는 최고의 장점이다. 아는 만큼만 볼 수 있다. 아무도 지식을 넘어서는 볼 수 없다. 누구나 자신의 지적 수준에 따라서만
타인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지적 수준이 매우 저급하다면 어떤 현인의 지혜도 소기의 경일기가 된다. 장님에게는 색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저급한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은 더 높은 정신적 재능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무릇 뛰어난 정신이란 그것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법이다. 유쾌한 마음이 생기려면 매사 긍정적이어야 한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즐거움이 마음에 찾아오면 그 순간을 즐겨야 한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은 아무한테나 찾아오지 않는다. 사람들은 만족할 이유가 있나 없나를 따져보면서 기분 좋음을 얻으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어떤 상황이건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 노력하고 그 결과물로 유쾌함이 따라오는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겐 무조건적으로 유쾌함이 따라오며 직접적인 이득이 된다. 긍정성과 유쾌함은 행복의 주인과 같다. 직접적으로 현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밖에 없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란 자신을 이루고 있는 것, 언제나 함께하며 따라다니는 것, 아무도 줄 수도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찾았다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 중요한 것을 모르고 취업적인 부분에 시간 할애를 많이 한다. 외적인 빈곤함은 내적인 빈곤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람은 자신의 궁핍을 극복해낸 후에도 여전히 궁핍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처럼 곧 다시 불행함을 느낀다. 그건 바로 내면의 공허함과 의식의 빈약함, 정신의 빈곤함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게 된다. 결국 유유상종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외적인 자극을 통해 내적인 만족을 획득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봐야 소용없다. 내적으로 궁핍한 것이 결국 외적인 궁핍도 초래하는 것이다. 세상엔 불필요한 것이 너무 많다. 책을 읽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의 사고와 상상력으로 커다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사교나 연극, 여행이나 오락을 계속 즐기면서도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고통스러워한다. 선하고 온화하며 부드러운 인격을 지닌 사람은 궁핍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알지만, 탐욕스럽고 시기심이 많으며 악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할 줄 모른다. 비범하고 정신적으로 탁월한 인격을 한결같이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향락의 대부분이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우며 성가신 것일 뿐이다. 내면이 풍요로운 타인과의 관계를 떠나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만족을 누릴 줄 알기 때문에 타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 이상의 희생을 굳이 치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부정하면서까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지극히 관계지향적이며 수동적이다.